이제 교과서에 목차를 한번 펴보자. 거기 보면은 친구들이 교과서 차례라고 나와 있는데 로마 숫자 1, 2, 3 한 장 넘기면 3까지 나와요. 그럼 1은 역학과 에너지라고 나왔지? 그 다음 2번은 물질과 전자기장, 3은 파동과 정보, 통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크게 보면 셋인데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 역학과 에너지를 말을 처음 제목을 들으니까 칠판을 보자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표현이 들어와. 약간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고 사실 교과목 이름 자체도 낯설고 어색한데 역학이란 말을 들으니까 공부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도움을 주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학과 에너지는 탐구의 한 분야인데 어떤 걸 탐구할 거냐면 적어도 탐구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의 사회 현상을 보는 건 사람이 주인공인 거고 물리학은 자연이 주인공인데 그럼 자연 중에서 수많은 자연 중에 뭐냐라는 거죠. 바로 주인공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름 아닌 물체입니다. 그럼 물체면 우리가 바라보는 물체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 주위에는 모든 사물 다 물체인데 그 물체들을 그럼 다 하느냐?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 그리고 가급적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한 점의 질량이 다 모여있는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거지. 심플하게 단순화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체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2단원에서 물질과 전자기장으로 가면 주인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거기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녀석이 있어요.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 전류가 흐르는 것도 사실은 전자 이동이기 때문에 전자가 주인공이고 3단원을 가게 되면 무엇이 주인공이냐? 바로 파동.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2학기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지금 1단원 얘기니까 선생님이 바라보는 시험 범위는 지금 중단원의 내용들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인데 운동량 보정까지 해서 1, 2, 3, 4 중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눈에 띄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운동, 운동, 운동. 다용 반전 사실은 운동 법칙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을 잡았을까요? 역학과 에너지 가장 바라보고 싶은 관점은 물체의 운동이라는 거죠. 물체의 운동.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다시 한번 칠판 치우고 이야기 다시 할게요. 그럼 중단원 1에서 힘과 운동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힘이랑 운동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요약해서 빨리 해볼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운동이라는 운동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전체 집합을 그리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이라는 집합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운동이 아닌 것은 뭐냐? 그건 정지죠. 그럼 운동이 아닌 완전 다른 것 여기다가 정지라고 했어요. 정지한 물체에 대해서 세상입니다. 그러면 모든 운동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 하나를 그릴 거야. 뭘 그릴 거냐면 여기다가 작은 집합인데 등, 속, 뭘 것 같아 친구들? 바로 도, 운동이라는 집합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거는 뭐냐면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은 등속도 운동과 그렇지 않은 운동의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주장했느냐? 이야기 흐름을 타다 보면 알겠지만 바로 뉴턴이 완성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등속도 운동과 등속도 운동이 아닌 것들은 왜 그럴까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근데 친구들한테 등속도 운동이 왜 그래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등속도 운동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왜를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등속도 운동을 한번 우리 말을 풀어볼게요. 뜻이 뭔지 알아볼게. 과학에서 등자가 들어가면 같다는 한자어의 표현이 맞지만 실제로 더 많이 활용되는 뜻은 일정하다입니다. 그래서 등에다가는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선생님 속도가 속력도 있고 속도도 있고 우리가 보통 빠르기라고도 말하는데 이거 셋 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속도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정보가 같이 들어있는 건데 하나는 빠르기인 속력과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풀어져 있는 세 가지를 합쳐서 말하자면 방향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 되겠네. 그럼 방향이 일정하다는 말을 어떻게 그럼 이해할 수 있으냐? 방향이 바뀌는 건 뭐고 방향이 일정한 건 뭐냐? 다름 아닌 너무 간단하게도 일직선상에서 쭉 전진하는 어떠한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의 운동은 속도가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즉 직선상에서의 운동이 되면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빠르기,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이 부위가 크기가 일정하다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 자체가 바로 등속도 운동을 잘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가령 뭐 이렇게 포스트잇 종이 하나가 펄럭이면서 떨어지네요 지그재그로, 이거는 등속도 운동이 아닌 거지. 자동차가 직선 도로에서 일정한 빠르기를 가지고 쫙 간다면 등속도 운동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도로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되겠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부터 등속도 운동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누가 얼마나 많이 찾을까라고 경쟁을 하더라도 거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시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 주변에서 방향이 일직선으로 가야 되고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찾아라 라고 하면 과연 뭐가 나오겠냐라는 거죠. 겨우겨우 한두 개밖에 안 나와. 그리고 축구나 야구, 배구, 농구와 같은 구기 종목에서는 아예 관찰할 수가 없지. 공이 막 움직이는데 어떻게 등속도 운동을 보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 등속도 운동은 안타깝게도 자연 현상 그대로에서는 관찰할 수가 없고 직구 지표에서는 단 이거는 가능해요. 사람이 만든 기계 시스템. 우리가 대형 마트라는 곳을 가죠. 그러면 카트를 가지고 1층에서 2층 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고? 무빙워크로 가죠. 이게 등속도 운동이 됩니다. 두 번째, 마트 말고 그 전에 백화점을 갔을 때는 이게 어떻게 생겼던가요? 계단이 돼 있는 에스컬레이터, 역시 등속도 운동. 그 다음 마트에서 계산할 때 계산하는 물건을 올려놓는 그 곳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죠. 처음 출발해서 바로 움직일 때 말고 움직이는 그 상황만큼은 바로 등속도 운동이 맞다는 거예요. 찰나만큼은. 또 어디 있을까요? 1층에서 5층 갈 때 여러분들은 걸어서 가나요? 아니지. 에스컬레이터 아니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처음 출발과 도착할 때 말고 중간에 일정한 빠르게 갈 때 그 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게. 비행기를 타고 수행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 소음도 아예 없고 공기 소리 또 밖에 배경, 빛 다 차단된 상태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가정하면 정말 내가 하늘을 날고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지 않나?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그것도 역시 등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등속도 운동은 지표에서 관찰되기가 매우 어렵고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기계 시스템에서만 관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토록 운동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려서 뉴턴이 1600년대에 드디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 과정 통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운동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결국 뉴턴은 종결자로서 왜 이러한 운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었지. 그러면 아예 답을 얘기할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의 답은 바로 간단합니다. 힘이라는 힘. 힘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그럼 등속도 운동은 왜 이렇게 운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힘으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힘은 힘인데 특별히 알짜 힘이라는 말을 써요.
그 R자 힘이 0인 것이 원인이라는 거지. 이게 뉴턴의 운동 1법칙이에요. 그럼 선생님 뉴턴의 운동 1법칙에는 등속동하는 물체는 R자 힘이 0이다 라고 저희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관성의 법칙으로 배웠고 걸어가거나 뛰는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라고 배웠지. 이불을 털 때 먼지가 떨어지는 게 관성의 법칙을 배웠지 이런 말 1도 배운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중학생들 수준에서는 그 내용이 맞고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물리학을 배우기 때문에 진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거라서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워진 게 맞아. 그럼 R자 힘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힘은 알겠는데 R자가 뭐냐라는 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쪽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만약에 칠판 말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지금 앉아있는 탁자에 학생 ABCD가 앉아있는 거예요. ABCD가 앉아있는데 ABCD의 가운데에 내가 만약에 이런 컵, 가벼운 스티로폼 컵이라든가 가벼운 물체를 이렇게 딱 세워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걔가 바로 얘입니다. 이게 얘고 여기다 놓고서 ABCD한테 내가 뭘 줬냐면 부채를 줬어. 얘들아 부채 줄 테니까 너희가 이거 움직여봐 그랬어. 부채질을 해야겠지. 막 부채 와 했어. 그러면 부채질을 하는 상황을 이 물체는 어떻게 해석해내면 바람이 일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 왜냐면 입으로 세게 불면 움직이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A가 물체에게 바람을 불었을 때 그거를 기호로서 어떤 간략한 그림으로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다름 아닌 벡터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건 어렵지만 화살표를 통해서 힘을 그리는 걸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 A가 가하는 힘을 FA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라주면 A가 물체에게 바람을 일으켜서 힘을 전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각각 세 사람도 다 힘을 가하게 되면 D는 이 방향으로 B는 이 방향으로 C는 이 방향으로 되겠지. 근데 만약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 꿈쩍도 안 하더라.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겠지. 얘들아 이거 왜 안 움직여? 열심히 좀 해봐 라고 했는데 안 움직여.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무거워서 안 돼요. 아니면 부채가 후졌어요. 아니면 이거 마찰이 큰가 봐요 라고 다양한 얘기들을 한다는 거지. 이랬을 때 R자 힘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선생님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라는 것은 힘이 작용을 했으나 힘이 작용한 건 사실이나 다 더했을 때 힘의 총합이 0이라는 걸 말해요. 왜냐면 힘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마찰도 없고 공기저항도 없고 부채 바람도 서로 합이 0이 아니라면 물체는 움직였겠지.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힘의 총합 시그마를 써요. 0이라는 뜻을 쓰는데 이게 바로 다름 아닌 R자 힘이거든요. 이 기호가 R자 힘을 말해요. 그러면 선생님 왜 시그마를 씁니까? 그 수많은 기호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리스어를 쓰나요? 여러분 영어에서 sum 합이라는 말을 s를 쓰잖아. 그리고 그리스 문자에서 s에 해당되는 게 시그마거든. 그럼 선생님 s를 쓰면 되지. 그럼 SF 영어가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특별히 수학적 기호를 쓸 때는 더 필요한 문자가 있는데 쓸 알파벳이 떨어지면 그리스 문자를 차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F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 기호를 쓰면 아 이거 R자 힘이구나. 힘 다 더한 결과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등속도 운동의 경우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힘을 특별히 R자 힘이 0이라고 했다면 왜 그런 거냐. 만약에 우주 공간에 나가서 우주항복선이나 우주정거장 바깥에서 이렇게 우주인들이 유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러겠다. 그 상태에서 물체 하나가 있어. 여기 있으면 얘를 탁 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휙 가죠. 근데 얘가 갈 때 막 이러면서 가지 않아. 일정한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휙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은 등속도 운동인데 처음 칠 때만 힘 받았고 일단 얘가 속도가 생기면 외부에서 방해하는 그 어떠한 힘도 없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표에서 그토록 등속도 운동을 바라보기 힘들었던 이유는 공기저항과 지구 중력과 마찰 등 굉장히 많은 힘들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R자 힘이 0인 상황을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고안해낸 기계 시스템을 가지고 등수도 운동을 그래도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중에는 혹시 이거 알 거야. 뭐 놀이공원이나 게임장에 가면은 500원이나 1000원 넣으면은 왜 이렇게 접시 모양의 플라스틱 원반인데 공중에서 바람이 밑에서 나와가지고 떠가지고 하는 게임 있죠. 탁탁 치는 거. 그거 할 때 그 녀석은 지면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띄운 거 알아요? 그랬을 때 걔가 등수도 운동처럼 잘 나가죠. 이처럼 사람이 특별히 고안하지 않으면 등수도 운동을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토록 얘 힘에 대해 설명하기도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다시 일로 와가지고 등수도 운동은 왜 이렇게 일어나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쓰고 시작합시다. 모든 힘의 총합이 0인 물체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등수도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등수도 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여집합을 배워볼게요. 이건 지웁시다. 답은 간단해요. 나머지 여집합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가, 속, 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등수도 운동 관찰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거 말고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 많은가요? 무슨 운동이 태반인가요? 라면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 없으니까 가속도 운동이 많아요. 지천에 널린 게 가속도 운동이에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아침에 등교할 때 가방 메고 학교로 오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의 운동은 전부 가속도 운동이 맞고, 많은 교통수단들의 움직임 가속도 운동이 맞고,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또 구름의 이동, 혹은 태양이 떠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궤적 전부 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는 가속도 운동의 자연현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도 맞다는 거죠. 그럼 가속도 운동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답하면 되지. 등속도 운동이 아닌 것들 이러면 되잖아요. 만약 이게 흰 백이야. 그럼 백은 뭐냐? 검은색이 아닌 모든 것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흑백 논리라는 거지. 그럼 가속도 운동은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한번 고민해보자. 등속도 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면 가속도 운동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운동이라고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집합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낫이잖아. 수학에서 낫. 이다와 아니다잖아. 그러면 얘가 아닌 것이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가속도 운동 해놓으면 얘는 속도가 나는 운동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안에 속도 안에는 이미 방향과 빠르기가 포함된 거 맞죠? 그러면 선생님 둘 다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하나만이요? 적어도 하나만. 하나라도 바뀌면 무조건 가속도로 분류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뉴턴은 이렇게 얘기했지. 얘는 1법칙인데 물체는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등수도 운동한다라고 말했고, 그럼 반대로 가속도 운동은 원인을 힘으로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시그마가 조금 잘못됐다. 시그마 F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낫이니까 낫. 등식이 아니다. 등호가 아니다 라고 보죠.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얘들아 이거 읽어봐. 그러면 시그마 F는 0이 아니에요 라고 말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실생활은 편하지 않을까요? 힘이 작용했어요. 알짜임이 무언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힘이 작용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법칙, first law. 가속도 운동은 2법칙, second law.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 1, 2예요. 끝났어요.